장 초반 잠깐이긴 했지만 2,200 위를 우리는 또 보고 왔어요. 지금은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줄어들면서 다시 그 아래로 좀 내려온 측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오르는 건 오르는 거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이분의 시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200 봤다가 좀 그 아래로 떨어지니까 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강한 시장입니다. 너무너무요. 뒤돌아서니까 정확히 V자를 그려가고야 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렇죠. 요즘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 계속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 역시 좀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전 세계 지수 같은 것들은 지금 저점 대비 거의 낙폭이 70% 정도를 회복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저께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주시장은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2, 3%대 호조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왔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례 없이 경기 침체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중에도 경기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 좀 호조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성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한 이를 비롯해서 이제 연준 같은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국 역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인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1차 상승을 좀 견인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조금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돈까지 시작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장은 화랑인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아직 경기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수치를 들여다보면 경제 지표들이요. 불안한 지표들을 보이는 것이 많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뭔가 좋아지고 있다, 낙관론, 신중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상반된 의견 속에 팀장님께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가 된 만큼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경기에 대한 회복세가 V자형이냐 U자형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반등할 것이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예상과는 달리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전월 대비 이제 고용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미국의 경기 저점은 5월 초에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경기 흐름에 대해서 낙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반등할 것은 좀 분명히 보이겠지만 그 속도가 매우 점진적이고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소매업체라든지 서비스 업체들은 추가적인 고용 감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느린 경기 회복세들로 인해서 연말 연초 이후에 소비 경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남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같은 데서 대규모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이제 연장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종료 시점이 1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좀 감안해 보면 실업자들이 다시 한번 고용 시장으로 회복을 못하고 그러면서 실업급여도 종료된다라고 생각하면 일시적인 소비 경기에 충격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조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이제 다른 요즘인 거잖아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만 조금 더 들어와 주면 시장 난리 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포착됐던 신호 가운데 하나가
지난 최근 며칠 사이에 원달러가 조금 하향 안정을 예. 찾고 있다라는 점이 자꾸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들어오진 않지만 좀 들어올 것 같다. 이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수급의 아무래도 가장 큰 트리거는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달러화 자체가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일단 달러화가 하락하게 된 이유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러화를 구성하는 60%의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경제 회복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유럽은 통합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독일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통합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시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유로화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러면 이제 유로화 강세라든지 달러화 약세들을 좀 견인할 가능성들이 높아진 상황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들을 좀 보이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지수와 연동된 종목을 좀 눈여겨봐라 이쪽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까? 일단은 근데 그 코스피 지수가 워낙 좀 가파르게 급등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정책적인 여력 그리고 향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반등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물론 이제 주가 지수는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덱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제 베팅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어떤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도주에서 좀 배제됐었던 그 중에서도 실적 전망치가 좀 견조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체적인 전략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 좀 챙겨주세요.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미국 FOMC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긴 한데 크게 기대할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예정된 이제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었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반대로 주식시장도 여전히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어떠한 코멘트를 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 주 FOMC 회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성장률 전망치와 이제 금리 점도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금리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해 같은 데서는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분명할 것 같은데 일부 매파적인 성향들을 가진 위원들이 내년도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미국의 경기 펀더멘탈은 미약한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주가는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 이러한 점들은 아무래도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과 금리가 낮은 수준들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처럼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들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한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제시할 가능성들이 높고요. 네. 아니면 이제 장기 금리를 올라가는 것들을 막는 그런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이번 주 FOMC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위원이 조금 보수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든지 이러면
이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을 만한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매파적인 위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금리 점도표가 될 것 같아요. 금리 점도표는 이제 향후에 연준의 정책 금리를 어떤 레벨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주는 것인데 보통 이제 평균치로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올해는 동결일 거고 내년도에 이제 일부 위원들이 네. 상승의 점을 찍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와 반대로 이제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향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얘기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 우리는 또 그 FOMC 특히 이제 뭐 얘기 전해지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시장으로요. 상승 탄력도가 점점 줄어드는 오늘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요. 최근에 증권가에 이제 계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여쭤봤을 때 모르겠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완만한 상승세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세요. 선생님. 일단은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거 갖고선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완만하지만 경기 회복세들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고 그리고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국들이 여전히 유동성 살포들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안정됐을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 자체는 주가 지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것들과는 별개로 반대로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국 주가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은 꾸준히 부각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세를 좀 이어가겠지만 지금 3월 말 이후에 보여왔었던 V자형 이제 주가 지수의 반등보다는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도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종목 고르기 점점 더 그렇죠. 어려워지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막 강했었던 언택트 관련한 종목 쪽으로 눈 계속 가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랐고 또 경기 민감주들의 반란이 또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뭐 이렇습니다. 6월에 전략을 짤 때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해보면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도주에서 제외됐었던, 배제됐었던 종목들 중에 추가 상승 여력들이 있는 종목들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는 이제 반도체와 같은 IT 대형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견조한 실적 전망치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반도체와 같은 대형 IT 업종들이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주가 반등 국면에서 반도체들이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좀 못했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와 같은 어떤 반도체 업종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던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업종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IT 대형 업체들의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수 추종 전략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같은 IT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들이 어떻겠나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뭐 예로 들어본다면 지수는 V자로 튀어오르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약간 넓은 U자를 이제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을 짤 때 지수의 만만한 상승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크게 내가 이걸로 막 엄청난 수익을 거둬야지? 라는 생각은 조금 줄이는 게 낫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상승 여력 자체는 뭐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가파른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인 거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바스켓으로 한국의 어떤 주가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대형 업체고 그리고 실적 전망치가 견조한 삼성전자를 매수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한 달을 내다보는 전략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의 상승 탄력도 다 줄었어요. 보합서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공감 10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죠. 고맙습니다.